이 박찬영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체험자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온 신윤정입니다. 혹시 올해 나이가? 예, 62입니다. 아이고, 네. 요새는 환갑이 아닙니다. 너무 건강하고 젊게 보이시는데 사실 체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오늘은 신윤정님한테 어떤 부분을 배울지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병 때문에 인체 정화를 하시게 된 건지. 제가 2014년도에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뭐 또 부산에서는 하려니까 마음이 그래서 서울에 이제 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검사하니까 수술을 하는데 갑상선 2개 다 절제를 안 해도 되고 하나만 떼고 약도 안 먹어도 되겠으니까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수술해야 되는 긴갑다 싶어서 그러면 막 그래도 한 개만 뗀다 하니까 막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어땠나요? 하고 나서 또 뭐 방사선이나 다른 치료가 있었나요? 예, 한 달 뒤인가 뭐 얼마 뒤에 다시 동의원소 치료를 2박 3일 동안 그 병원에서 저 혼자 이제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또 동의원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냥 암 수술을 했을 때 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기운도 없고 사람들 많은데 갈 수도 없고 차 운전도 못 하겠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이거는 뭐 사람이 여태까지 제가 살아왔던가 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버렸네요. 예,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럼 암 진단 받기 전에 건강 상태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암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암에 그 보험들은까지 해약을 다 해봤는데. 뭐 이상한 조짐이 있어서 병원에서 검사해서 암을 안 게 아니라 예. 우연한 종합검진상에 그냥 암이 발견되어서 병원에서 수술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을 했네요. 근데 동의원소 2박 3일 받고 나서는 완전히 몸이 피폐해. 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하니까 이거 또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살면은 또 암이 걸릴 수도 있겠다. 전이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막 찾아서 천연적으로 이제 치유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자연요법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셨네요. 예.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한 게 많아요. 뭐 어떤 걸 해보셨습니까? 비건 채식으로도 살았고 또 막 맨발 걷기도 하고 저녁도 굶고 또 뭐 하루 밥은 2끼만 먹고 뭐 그런 것도 하다가 예, 맨 마지막에 제가 한 게 그 레몬으로 간장하면서 몸에 독소 빼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거는 2019년도인가? 그러면 2014년에 수술하고 한 5년 정도 예. 이런저런 자연요법을 엄청 많이 쫓아다니셨네. 예, 레몬 간장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독소 뺀다고 해서 그전에는 간장으로 이제 변비가 없애려고도 했고 독소 뺀다고 해서 이제 레몬으로 한다니까 이제 천연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한 3주 동안 제가 이제 독소 빼는 걸 했죠. 즙을 먹으면서. 그 체중도 많이 빠지는데 레몬 간장에서 한 몇 킬로 정도 줄던가요? 한 4킬로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하기 전에 몇 킬로 정도? 그때는 한 52킬로, 3킬로 정도 하고 나서는 47, 8 됐겠네요. 예, 그 정도 됐어요. 네, 좀 하고 나서 컨디션은 어땠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고 이제 나서는 기운이 없었어요. 네. 기운이 없고 체력도 뭔가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용실에를 갔는데 언니 얼굴이 왜 그렇게 노래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 노란 거는 그 내가 레몬을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얼굴이 너무 노라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장님이 내보고 책을 갖다가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하는 책을 한번 봤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들어는 봤는데 나는 읽어보지는 못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책을 읽고 그 이제
복합 발효 배양물을 자기가 이제 인체 정화를 인체 정화를 해보신 분이네. 해봤다고. 네네네. 허리 아프고 발목 아프고 막 이런 게 다 나았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그거 어디고 내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이래서 내가 그래 이제 머리를 다 이제 손질하고는 나중에 가르쳐 줄 거 뭐 있노 지금 가르쳐 주라 이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는데 그 전화를 이제 바로 하니까 그 퇴근 시간인데 기다릴 거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놓고 바로 찾아갔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재하고 곡물하고 해조류를 발효시킨 겁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정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효소 부족에서 오는 정상 같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래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는 포장을 하고 이제 자기가 먹던 거를 한 게 이제 내보고 이렇게 타서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탁 먹었는데 그거 한 잔 먹었는데 제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네. 지금 그때 그 시간만 해도 제가 이제 잠도 오고 몸이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기운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자기 먹던 거 이거를 한 컵을 다가 줬는데 그걸 내가 한 컵 먹었는데 지금까지 내 몸 컨디션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네네. 보통은 그 인체 정화를 할 때 이 독소가 배출이 되는 비우기를 하고 나서 좋은 게 채워지면서 인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신윤정님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한 5년간을 걸쳐서 자연요법이다 몸에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과정에 체중도 한 10kg 가까이 빠지셨다면서요. 또 레몬요법으로 간장하면서 막 장애껏도 쏟아내고. 근데 나쁜 걸 비우는 게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근데 좋은 걸 채워주지 못하면서 나쁜 것만 비우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부족 기운 떨어짐 이런 문제가 오셨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효소식을 한 번만 먹으니까 완전 가뭄에 담비 내리는 것처럼 그 효소가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니까 그 한 잔만 해도 내 컨디션이 확 살아나는 이런 걸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10일, 20일 이 기간이 필요한데 워낙 자연요법을 통해서 나쁜 건 어느 정도 비운 상태. 하지만 영양은 되게 깨지고 불균형 상태.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효소식이 그런 반짝하는 효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효소 이제 가져간 거로 가지고 인체 정화를 하기 시작했지. 그래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먹기가 좋았어요. 맛도 있고 이런 거 뭐 진짜 좋다 싶어서 2, 3일 정도 지날 때까지도 저는 별로 불편함도 모르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돼 가니까 제가 이게 너무 몸이 가벼워져서요. 오케이. 이래 걸어 다니면 그냥 이래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막 뛰고 싶고 그리고 계단을 이래 넘어갈 때 그냥 계단을 안 넘어가고 싶고 이걸 잡고 탁 이렇게 막 뛰고 싶고 점프도 하고 제가 진짜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생각하면요 제가 다시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내 몸이 이게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그 인체 정화를 하면서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만드신 분한테 제가 진짜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체 정화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앞에서 제가 이제 비우기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한 15일 정도는 완전식을 완전 했습니다. 효소식을 하셨네. 하고 이제 있으면서 그 앞에 너무 오랫동안 이게 간장도 하고 비우고 해서 같이 이제 병행식을 이제 했습니다. 조금 과일도 좀 먹고 15일 정도는 완전식으로 하고 15일 지나서는 과일도 좀 먹고 이제 또 복합 발효 배양물도 먹고 또 이제 저녁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약간씩 병행식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하루에 2끼 정도는 효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잘하신 거예요. 네,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 이 인체 정화를 하면 독소가 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많은 호전 반응, 해독 반응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쁜 걸 비웠기 때문에 그런 호전 반응보다는 그냥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와서 막 우아등선하는 이런 느낌이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런 호전 반응이 올 게 없죠. 이 독소를 이렇게 막 처리할 게 별로 안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그 자연요법 하면서 10kg 가까이 빠지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체중이 많이 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효소식을 10일에서 15일 하고 병행승을 했다. 이것도 잘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이렇게 말라 있는 분들은 완전 효소식을 너무 길게 오래 해도 또 조금 그 몸에 그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적절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체 정화를 하신 게 언제죠? 그게 처음 알게 돼서 하신 게? 2021년도 여름쯤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인체 정화를 통해서 좋아진 거, 그러니까 자연요법에서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던가요? 그게 이제 제가 인체 정화를 하면서 하기 이전에 이제 그 자연 그 치유할 적에 또 해결이 안 된 게 제가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손 요모금 요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색깔이 다를 정도로 여기는 냉했어요. 제가 레이너 증후군이 있었구나.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손 끝에서 따스한 온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차가웠거든요. 그랬는데 인체 정화를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제 손 끝에서 온기가 느껴질 때 너무 이거는 진짜 이게 이런 그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를 거예요, 진짜. 그래서 손에서 온기가 느껴질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레몬을 오래 먹어서 그런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가 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뛰기만 해도 이게 위자리 여기가 너무 통증이 오고 아프고, 그리고 변비는 간장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그 변이 잘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거를 간장을 하고 살 수는 없는데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게 어떤 자연요법 레몬 간장으로 해결 안 된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인체 정화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다. 혹시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 같은 건 없었습니까?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친구랑 저 이제 잠깐 이제 이게 외식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목이 땡기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 목이 너무 땡긴다 이러니까 수술 후유증인갑다. 그러면 병원에 다시 그러면 가보자. 이가 밤에 또 응급실에 바로 또 들어갔거든요. 큰일인가 싶어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이렇게 보더만은 별 거 없고 약을 이렇게 조금 처방해주고 그래가 왔는데, 그 이후로도 그 제가 이제 증상을 가만히 느껴보니까 제가 몸이 좀 피곤하면 이게 당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또 그래서 몸이 안 피곤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전만 딱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어김없이 이게 목이 당기고 했었거든요. 그걸 내 이제 이러면 수술해갖고 이제 이게 평생 이렇게 하겠다. 살아야 되는갑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인체 정화하고 나서 이 목 당김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정말로 이거는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 이게 진짜 목 당김이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오전 정도밖에 이게 몸 쓰는 에너지가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저녁에도 이제 제가 활동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밤에 활동하는 거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지. 10시 되면 무조건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철칙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거 수술하고 난 이후로는 이게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밤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는 걸 철칙을 삼았는데 이 인체 정하고 나서 바쁘기도 하고 몸이 허락하니까 이제 늦게까지 활동해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 그거 원래 그 어떤
날씬하면서도 원래 패턴으로 이제 왔습니다. 네, 아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건강을 찾아서 인생의 삶이 윤택해진 거 되게 축하할 일인데 저는 신윤정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갑상선 암 환자분한테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노인분들 갑상선을 열어보면 절반 이상에서 암 조직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갑상선 암이라는 것은 모든 암 중에 가장 진행 속도가 느린 게으른 암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수술을 하든 안 하든 99%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다른 췌장암이든 뭐 간암이든 당장 생명에 위급한 암과 갑상선암을 암이라는 이름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암 소리를 들으면 일반 분들은 멘붕이 오면서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스케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멀쩡하신 신윤정 님이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완전 암 환자 같은 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컨디션이 예. 있었고 그러면 이 갑상선 하면 어쩌면 방치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는 문제를 조기 발견을 해서 그냥 수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하면서 완전 삶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환자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유방암 환자분들 이분은 여러 가지 자각 증세도 있었고 갑자기 체중 감소라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스스로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유방암이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암이고 이것은 조금 현대의학적인 조치를 때로는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신윤정님 같이 건강하고 멀쩡하게 사는데 우연한 종합검진에서 뭐가 발견되었더라. 그게 조직검사해 보니까 암이다. 이런 것들은 결코 서둘러서 그렇게 수술할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고 매달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뭐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여유 속에서 인체 정화를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서둘러 수술, 항암, 방사선에서 멀쩡한 몸을 베리지 마시고, 예. 총각을 다투는 암이라면 때로는 현대의학적인 조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여유가 많은 암이니까 시청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새겨서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 오늘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삶이 아주 피폐해진 신윤정 님이 인체 정화를 만나고 나서 모든 부분이 다시 정상이 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중한 체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솔직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런 걸 경험을 안 했으면은 모를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보니까 병원에서 암이라 한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벌쩍 뛰지 말고 인체 정화를 하는 이런 좋은 방법이 지금 세상에는 나와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는 몰라서 못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이런 사례들을 보고 듣고 하신다면 저처럼 이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체 정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수술을 해도 정말 제가 네. 인체 정화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멀리 김해에서 오신 신정영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박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